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신이 K방역 성과를 소개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전문성을 갖춘 긴급 구호 등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며 극찬했습니다. 외국의 석학들도 우리나라의 저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키는 K방역의 원동력에 대해서 한국은 방역과 검사를 잘 수행하면서 세계 각국에 당황하지 않고 할 일은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서로 책임이 있다는 정신이 한국의 DNA입니다. 라고 말했죠. 또 프랑스 대표학자 자크 아탈리도 한국은 기술과 소프트 파워에 통달했다는 점에서 이미 세계 선진국 중 하나라며 코로나19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술지 네이처는 14쪽 분량의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호를 실었죠. 그 속에는 정부 주도 연구로 진단키트를 개발한 사례와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용이 세계 2위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기에 선진국 중 선진국이라는 거죠. 심지어 해외 위험 지역에서 귀국한 재외 국민들을 위한 시설 관리와 격리, 진단과 치료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나라에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노력까지도 한국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BBC부터 일본의 NHK까지 IT 기술을 활용한 한국 해수욕장 방역법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QR코드를 이용해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파악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드론 카메라를 이용해 해수욕장 내의 몰림 현상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러한 K방역 노하우를 전파받기 위해 세계 82개국에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K방역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도 눈부신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OECD에서 한국만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절했고 전문가들은 역성장이지만 한국의 GDP 순위가 8에서 9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년 전 미국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이 기적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오늘날의 한국은 정말 전 세계가 바라보고 배울 정도로 국력과 위상이 올랐습니다. 대체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어떤 면모를 보며 어떤 기적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13년 미국의 한 언론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그 밑바탕에 있는 저력에 대한 소름 돋는 전문가들의 분석들로 지금의 한국의 성장을 예측하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 당시 해외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켄터키주 정도 크기와 인구 약 5천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특유의 불굴의 의지와 맨 땅부터 일궈내는 힘을 길러 나라를 성장시켰는데요. 한국은 경영과 비용, 생산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테크놀로지 카피캣의 대가로 그리고 패스트 팔로워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의 빠른 성장은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죠. 또 1980년대 한국이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속도는 마치 해성과 같았다고 해요. 그렇게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올라섰지만 1990년대 말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은 또다시 한번 국난을 맞았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기를 극복하는 단결력과 국난 극복 DNA를 발휘했고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의 힘으로 무려 3년이나 빠르게 IMF 사태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5번째 국가일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세계 9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현재는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했죠. 또 디스플레이 패널, 메모리칩, 선박 제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자동차 5위, 석유화학과 철강, 직물도 10위권에 들어가며 놀라운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2010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에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는 등 한국은 국력을 성장시켜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 이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이 새로운 시장을 단기간에 공략하는 능력과
한국인의 특유의 과감함으로 라이벌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시장에도 과감히 진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본이 꽉 잡고 있던 베트남부터 인도네시아까지 공략해 지금은 한국이 그 시장들을 빠르게 점유해가고 있죠.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않은 한국은 소프트 파워로 한국인들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큐멘터리에선 한국이 곧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소프트 파워 서비스 산업은 세계적 인프라가 있는 도시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필요한데 해외 전문가들은 모든 요소가 부합한 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인의 특유의 저력과 높은 퀄리티를 추구하는 성향이 만든 한류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아 곧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은 카피캣의 대가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서 앞으로 10년간은 세계가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며 끝을 맺었습니다.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예측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의 한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지나친 외래어의 유입을 걱정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먹방, 만두, 떡볶이 등 한국 단어를 사용하고 외신에선 혼족이라는 한국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소프트 파워 붐을 일으켰고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최강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죠. 해당 다큐멘터리에선 K푸드부터 K드라마, 찜질방 등 각각의 자산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국가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현재 K컬처, 한류라는 국가 브랜드가 만들어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를 매료시켰죠.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선진 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며 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만 각별히 사랑받는 존재를 넘어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대비되어 있는 한국은 전 세계의 기준이 돼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파악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 교수는 자신한테 자식이 있다면 반드시 한국어를 가르치고 서울로 유학 보내겠다 할 정도로 한국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쿨은 전 세계의 주요 흐름이 될 것이고 한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각 나라에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 유학을 올 정도로 성장했으며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눈부신 기적들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한류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